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트럼프 연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파이코인의 좋은 소식, 우리가 가격 및 오픈 메인넷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하나씩 차근차근히 보는 이런 방향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도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씨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이제 연설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 뭔가 트럼프 연설 내용에 따라 이 접근 방법을 정리한 그림이 있는데요. 요걸 좀 보면은 트럼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남기는데 약세,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다른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군중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 더 크고 바쁘게 풀립니다. 열정은 며칠이고 몇 주고 방을 떠난다. 중립, 애매모호한 코멘트를 남긴다.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조사하고 있다. 레버리지 유인원이 임무를 중단함에 따라 낮은 시간대 가격이 할인된다. 강세, 비트코인 준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거나 구두 약속을 한다. 그러면 음식 맛이 더 좋고 뭐 랩 음악이 더 좋을 것 같고 새 뭐 여자친구를 사고 람보를 사고 새로운 부유한 엘리트 해가지고 난리가 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이거에 대한 뭔가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과연 강세였을까요? 약세였을까요? 중립이었을까요? 그거에 대한 결과도 또 바로 나왔습니다. 그죠? 어제 나왔는데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래요. 첫날에 얘기했던 거는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고 새로운 SEC 의장을 임명할 거다. 당선이 되면은 미국 정부의 전략적 국가 비트코인 비축량을 만들 것이고 뭔가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주도적으로 모으겠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미국 정부는 자신이 소유한 비트코인을 100% 보유할 거고 비트코인은 달에 갈 거고 절대 팔지 말고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거다. 그리고 이렇게 뭐 감형하겠다는 이런 맹세를 재확인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CBDC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거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무조건 떡상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는 이런 단단한 의지. 이전에 트럼프가 뭔가 했던 이런 내용들과는 전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대통령 이제 후보이신 우리 도널드 트럼프 씨가 비트코인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상당히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켄터 피츠제럴드는 이 비트코인 파이낸싱 사업을 개시했다라고 해서 방대한 양의 증권과 상품을 주선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자금 조달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놀라운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루미스 이 상원 의원이 5년에 걸쳐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뭔가 좀 더 전망 있게 보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제 파이코인의 그만큼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들을 잠깐 보면은 파이 메인넷은 끝이 아니라 분산형 디지털 화폐의 시작이다. 그래서 공동 창립자인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는 파이 오픈 메인넷 출시가 그들의 여정의 정점이 아니라 분산형 디지털 통화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코칼리스 박사는 모든 사용자에게 지갑을 안전하게 유치하고 그리고 재평가 글로벌 통화 재설정 이후에 공개 메인넷 출시를 기다리도록 촉구를 했다. 그리고 돈 세탁, 사기, 불법 금융 관행을 근절하려는 파이 네트워크의 사명을 강조를 했고 무결성과 고귀한 목표를 공동으로 유지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이런 잠재력들이나 코칼리스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실성과 정직함으로 함께 일할 때만 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파이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밀게 하려고 뭔가가 있는 움직임들이 보여지지만 향후에는 아마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요.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팔로워 343.9만 팔로워 그리고 파이코인은 다시 338만 팔로워로 내려왔습니다. 좀처럼 팔로워가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도 아니고 용수철도 아니고 좀 특이하죠. 야 5만 됐다 4만 됐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코어팀에서는 이달 말까지 파이 지갑 생성 오류를 수정할 계획이고, 이는 메가 모더레이터에 의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했고, 걱정 마라, 이달 안에 뭔가 고쳐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갑에 대한 생성, 우리가 계속 지갑 생성이 안 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거에 대한 오류를 해결한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거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워월드님이 올려주신 내용이 있고요. 자,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를 탐험해보세요. 24년 4분기 메인넷의 영광스러운 출시를 함께 지켜보시죠 해가지고, 파이 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채널이 거의 사실상 공식 그 트위터처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채널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팔로워가 95.2만 명입니다. 근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메인넷을 우리가 생각하는 메인넷이 여기도 4분기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메인넷이 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복제된 계정이 쓸모가 없고 삭제되고 영구적으로 잠긴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파일을 복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결국에는 KYC 인증에서 다 걸러지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 안에 KYC 인증을 하지 않으면은 통과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그 다음 내용 보면은 메인넷 전송 필수사항에서 돼 있고 184일 남았다 해가지고 그 불안함을 계속 갖고 가는데, 솔직히 이 불안함이 이렇게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돼 있죠. 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게 이거는 코어팀에서 해야 될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되고, 대신에 좀 시간초도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5일 전에 KYC를 했는데 계속 이런 게 나온다. 그리고 동영상도 20번 넘게 촬영했다 해서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 내용 아시겠지만 DNS 설정 이런 거 혹시나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런 거부터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파이 채굴 기간이 4년차가 되어가고 앞으로도 메인넷이 되고 락업 기간도 지나서 지갑에 있는 파일을 자동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려면 3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채굴 스마트폰을 유지 보존하고 싶은데 수명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교체하고 어떻게 로그아웃 하냐 얘기하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휴대폰 있어요. 다른 휴대폰으로 기기를 바꿔요. 전화번호만 안 바꾸면 돼요. 전화번호만 그대로 쓰고 기기를 바꾸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파일을 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옮길 때 그냥 여기 앱에 연동된 거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첫 번째는 파이의 계정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휴대폰이냐 페이스북이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글이냐 뭐 이런 것들로 로그인했을 때 하는 이 방식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비번 알면 좋고요. 모르면 이제 휴대폰 번호나 이런 걸로 이렇게 비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재설정하면 되고, 앱은 그렇고 파이는 그렇고 파이 계정 그렇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비밀 구절. 이 비밀 구절은 지갑이에요. 지갑. 여러분들 지갑이 비밀 구절이 있어야 로그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백업을 잘 해두시고 새로운 파이 앱에서 로그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 지워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뭐 경험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휴대폰 수명이 당연히 3년인데 잘 관리하면은 저도 이제 지금 4년 동안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파이의 가격 예측은 어떻게 되냐, 내일 가격 모레 가격에서 나오는데 40.48 뭐 42.66, 다음 주는 8월 4일까지 54.43, 그 다음에 파이 네트워크 가격은 191.71달러 해가지고 요거는 2024년 뭐 25년 30년 쭉 나오는데, 결국에 뭐 $10,000 도달한 시점 해서 2049년 1월 1일까지 1776달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10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런 전망들이 쭉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가 $10,000까지는 못 갈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 반면에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그리고 또 다른 뭐 파이에 대한 관련된 직접적 관련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된 뭐 내용들, 테슬라 파이 2024에서 여기에 파이 모델이 적혀 있다. 이건 테슬라인데 연관은 그렇게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미래에 이 파이가 이걸로 인해 또 떡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파이체인몰하고 파트너십 체결했던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고, 이렇게 판박사의 지적 설계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 우리가 판박사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연구 방향은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그 다음에 소셜 컴퓨팅 해가지고 나와있던 이 내용들, 과거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내역들도 볼 수 있고 유명 인사들과 사진을 함께 찍었던 이런 이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부동산 상권이 좋다는 말은 그 지역의 유동인구가 많다는 뜻이고 부동산 가격이 높다, 가상화폐도 다를 바 없다, 기술력이고 발행량이고 모두를 압살하는 건 활성 유저수다,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가 아무리 훌륭하고 자질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어도 팬덤이 없으면 당선이 안 된다, 6천만 명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폐쇄형 메인넷임에도
생태계를 갖고 나가는 코인이 어딨냐.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좋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전망 아주 좋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유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전망은 두세 달 안에 뭐 10,000원 이상은 갈 것 같고, 1년 지나면 3에서 5만 원 갈 것 같고, 2년 안에는 10만 원 갈 것이라 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일반 유저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걸 공감하듯이 파이팅 하시면 분명히 이런 가격은 올 수 있습니다. 다음 보면은 뭐 지갑 동결 공지에서 이게 옛날 내용이에요. 보면은 딱 봐도 100년이 동결인데 2122라고 돼 있죠. 이거 2022년에 이슈가 됐던 거예요. 좀 더 한번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이 내용이 원본이에요. 자, 보시면 14만 994개의 파이코인이 손실됐다 해서 100년 동안 파이 계정이 동결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2022년 7월 21일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과거 내용이니까 혹시나 저거에 선동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참고를 하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내용 볼게요. 18일에서 뭐 이렇게 2박 3일 예약했다라고 해서 50% 파이에서 1파이당 10만원 결제해서 1박 요금으로 다녀온다라고 했고,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풍경하고 객실이 깨끗하고 좋다고 한다 해서 이렇게 지금 여행을 가시는 분, 이게 파이의 미래라는 거예요. 파이 현 주소지는 이런 식으로 파이 코인으로 결제를 해서 펜션 같은 거 결제해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자, 파이를 챗봇에 물어봤을 때 미래 가치라고 하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오픈넷 이후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파이코인의 가치는 시장 수요와 공급, 프로젝트 팀의 실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될 것이다. 뭐 쭉 내용이 나와 있고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파이코인에 대해서 가격을 네 나름대로 추론해서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알겠다라고 해서 보수적인 추정을 해보겠다. 그 1파이당 0.5에서 1달러 수준의 가치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0.1달러 대비 5에서 10배 정도 상승한 수준이고 매우 보수적인 추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0.6달러대로 거래됐는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리 하니까 자, 제공한 것과 같다라고 해서 0.6달러대로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0.5에서 1달러 수준을 예측한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파이코인의 최신 시황과 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경우이긴 한데 어쨌든 파이코인의 변동성은 정말 시시각각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각 채널별로 장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최근 내용들을 이렇게 짜집기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 어떻게 보면은 잘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가 아마 저 유튜브 제 채널의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아침에 느낌이 왔고 10월 2일에 오픈 메인넷이 열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약간 이 얘기가 화장실에 갔는데 내가 황금똥을 싸니까 10월 뭐 10일에 갑자기 오픈 메인넷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필이 왔다라는 이런 내용들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오픈 메인넷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 맞고 올해 안에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8, 9, 10, 11, 12 해가지고 5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안 좀 더 파이팅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의 긍정적인 요소들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